이재명 대표의 징역형을 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올해 들어 첫 럼피스킨병 감염소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 전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불갑저수지가 7년간의 시설 개선을 통해 홍수 대응 능력을 갖춘 최신식 농업 기반 시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형을 두고 연일 사법부를 향해 비판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 지연 방지 TF를 출범시키는 등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무죄를 주장했던 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민주당은 주말 내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도 예정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언 수위도 점차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치 판결, 사법 살인까지 거론하며 1심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 방지 TF를 출범시키며 이 대표의 사법 절차 지연 전략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판결에서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잠룡 그룹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지난 총선에서 낙천했던 비명 정치인들도 점차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큰 경량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올 들어 첫 럼피스킨병 감염소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2건에 이어 2년 연속 럼피스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2마리를 키우는 전남 영암의 소사육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피부 결절 등 의심 신고 접수 후 정밀 검사에 나서 하루 만에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20번째로 지난해 2건에 이어 올해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가 주변에는 철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농가의 소를 살처분하고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럼피스킨 발생 농장 반경 5km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소 사육 농장 336곳에 대해 이동 제한과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시장 15곳은 잠정적으로 폐쇄 조치했고요. 또 지금 항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항만 3곳은 주 3회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송아지라든가 임신 말기 이런 소는 추가로 더 접종을 해가지고. 영암군과 인제반, 무안과 나주, 해남 등 6개 시군의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보다 19일 늦게 발생한 전남의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강화와 함께 단계적 백신 접종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처음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고 강한 바람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에 갈대들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옷차림은 하루 사이 부쩍 두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기예보가 좀 춥다고 해서 다른 날보다 장갑이랑 좀 옷이랑 좀 더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실제로 나오니까 좀 추운 것 같습니다. 담양과 곡성, 구례, 순천 등에는 올 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기온은 순천 영하 3.4도, 구례 영하 3도, 광주 광산 영하 1.8도를 기록하면서 올 가을 들어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무등산과 구례 성삼재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11.6도까지 내려가는 등 추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았습니다.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10층 창문이 도로에 추락해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보니까 제 차 위로 유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차가 아예 박살나 있었어요. 아예 다 고장나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로도 외벽에서 자꾸 유리가 조금씩 떨어져서.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업, 중소금융기관 51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고의, 상습체불 특별감독 결과 51개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259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의 전체 체불액은 3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노동청의 지도로 30억 8천만 원이 청산됐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전남 국립의대도 통합의대로 추진됩니다. 김영록 지사는 역사적인 쾌거라고 크게 반긴 가운데 두 대학의 통합과 통합의대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합의하자 김용록 전남지사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통합의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 합의를 역사적 쾌거라고까지 말하며 반겼습니다. 우리 도민의 그런 성원과 염원에 힘입어서 양 대학의 통합이 역사적인 쾌거로서 이렇게 성사되었다는 게 너무나 기쁜 일로 생각을 합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추진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 마련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통합 이후 대학의 발전 전략, 그리고 통합의대 부지 확보 방안 등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통합 실행 계획서가 제출되면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는 6개월에 걸쳐 가능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대학 통합에 앞서 양 대학은 먼저 교육부에 대학 통합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통합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 인증 평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용록 지사도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추진 합의를 보고하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단 두 대학의 통합 형태는 느슨한 형태의 통합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느슨한 형태는 하나의 단일 이사회의 총장을 각각 두는 형태로 각 대학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신설될 전남 국립의대도 전남 목포의대와 전남 순천의대로 개별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남도 의회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최무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원 10명이 참여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폭적인 지원에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 활성화 특위 활동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입니다.
전남의 섬 지역에서 은밀하게 합성마약을 유통, 투약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서해 해양경찰청은 밀반입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전달한 총책도 검거할 계획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항구 끝으로 향합니다. 남성은 마약을 담은 비닐봉지를 선원에게 주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 남성은 28살 태국인 A씨로 전남의 섬 지역에서 합성 마약을 유통해왔습니다. 해양경찰은 A씨 등 마약 판매책 4명과 투약자 12명 등 태국인 16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마약 판매책들은 밀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선착장에서 합성 마약인 야바를 몰래 거래했습니다. 어촌에서 일하는 투약자들은 고된 노동을 이겨내려고 야바 1개를 5만 원에 사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야산에서 대마를 직접 길러 투약하거나 투약기구를 벌여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해경은 8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고 대마 3kg을 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검거된 일당 외에도 도서 지역에 필로폰, 대마, 야바 등의 마약을 매매,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여 마약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을 주도한 공급책과 총책을 붙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1926년 지어진 뒤 농업용수를 공급해온 불갑저수지가 홍수 대응 능력을 갖춘 최신식 농업 기반 시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단순한 담수 기능을 넘어 물을 다스려 홍수를 막을 수 있는 재해예방 시설로 거듭난 겁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네모난 구조물이 둥그렇게 이어진 모습이 피아노 건반을 연상케 합니다. 물이 닿는 면적을 넓혀 직선형보다 최대 3.5배 많은 물을 방류할 수 있는 피아노 건반식 물너미입니다. 최대 1,740만 톤의 물을 저장해 100년 가까이 농업용수를 공급해온 불갑저수지가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을 갖춘 다목적 저수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원래는 문이 이렇게 위로 길게 돼 있었고 위로 들어올리거나 뭐 이렇게 오픈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소관에서 이렇게 지수를 하고 있어서 작은 단면으로 물구멍을 많이 배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신기술입니다. 공사기간 6년 730억 원을 들여 시설을 보강해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수문과 물너미를 추가해 초당 최대 1,700톤의 물을 내보낼 수 있고 저수지 조위로 산책길을 조성해 관광 기능을 더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공법으로 물너미, 비상수문, 또 비상 대응 계획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극한 홍수, 극한 가뭄과 같은 재난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로 피해가 큰 만큼 기존 저수지들이 시설 개선을 통해 담수 기능은 물론 재해 예방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대규모 저수지에만 적용됐던 이번 사업을 화순 서성지구 등 담수 능력 500만 톤 이하 중소규모 저수지 26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운전을 시작한 전남 해상풍력단지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한 총리가 헬기로 둘러본 전남 해상풍력 1단지에는 9.6메가와트 풍력기 10기, 총 96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며 지난해 3월에 착공한 6기 중 1개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풍력기는 내년 3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에는 앞으로 민간 자본 48조 원이 투자돼 8.2기가와트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하청업체 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HD 현대사모의 행위는 부당 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남진노위는 현대사모로부터 비종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내 출입을 월 8회로 제한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출입을 제한하지 말라고 판정했습니다. HD 현대사모는 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존중해 하청업체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출입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